이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연인들은 사랑에 빠지는 도시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혹은 지인의 방문 경험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른 나라의 많은 문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지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작가나 대화자가 자신이 겪었던 좋은 인상의 것들을 주로 말하게 되는 것이어서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종의 화려한 상상을 창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는 하이엔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외무부서에서 일하시는 관계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아빠는 지구본을 돌려 보여주시며 여기는 어디저기는 어떤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시곤 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동화 속의 나라들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저는 지구촌의 넓은 세상을 너무나 많이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접한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가까운 인접국에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어느 나라나 그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여행지를 유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에 대한 동경은 아주 강해서 샹송이나 세느강의 다리라든지 패션의 거리, 몽마르트 언덕, 루브르 박물관 등 프랑스에 가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통상 루이비통 같은 것을 걸치고 다니고, 어느 곳에 가나 길거리 카페에 커피 내음이 진동하고, 다리가 길쭉한 멋진 남자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이 낭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일상인 곳, 그런 곳이 파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파리에 방문했다가 샤를 드골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그들의 불친절함을 겪고, 커피향이 흐를 것 같던 거리가 매우 더럽고 시끄러우며 좁은 지하철,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한 데다 길도 좁고 영어에는 아주 문외한처럼 사람을 대하죠. 그리고 실제 아름답다는 명소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풍경밖에 못 미치는 곳이 많고, 동경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파리의 모습에 파리 증후군이라는 병마저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른 나라를 갈 때는 그곳의 이미지를 섣불리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작년 여름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국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틱톡이란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히 사용할 수 있어 저도 이 틱톡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올리곤 했죠. 제 틱톡은 제 사생활뿐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찍은 명소들의 사진들도 꽤 많아서 세계 사람들이 제게 댓글을 달아주며 서로 소통을 하곤 했죠. 그 사람들의 글들은 대부분 그냥 멋있다, 신기하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남자가 제게 지속적으로 아주 재미있고 신선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제 또래의 한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며 서로 잘 못하는 영어로 댓글놀이를 이어갔지요. 정말 제겐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긴 듯 재미있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새삼 저는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한국을 중국의 한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까, 뭘 할 수 없이 옛날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비해 소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한국은 늘 중국에게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 현재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옛 조선의 모습을 아직도 우리에겐 약소국으로 비춰지고 있는 나라이긴 해요. 북한을 통해 겹쳐지는 한국의 모습이랄까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나라라고 여겨졌죠. 또한 한류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는 호감을 약간 가져보기도 했지만 성형대국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사드가 문제가 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 또한 그런 중국 사람이라 한국에 대해서 그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그냥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정치 성향도 많이 다른 데다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시아에서 중국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빈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틱톡 친구로 시작하였지만 여하튼 저는 한국에 대해서 다시 검색해보고 한국의 발전상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그 친구와 댓글 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지냈었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남자친구가 제게 자기를 보러 한국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방학 중에 가까운 이웃나라라도 가볼까 하던 참에 그 친구가 권유를 해오니 귀가 솔깃해졌다 할까?
곧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학교 친구와 함께라면 허락하시겠다 하여 저는 제 단짝 친구 자오징에게 한국에 같이 다녀오자는 제의를 했고 그 친구는 의외로 수락해 곧장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나 여행은 준비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지요. 저희는 떠나는 날짜를 손꼽아 고대하던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인천공항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아주 깨끗하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입국처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입국 심사를 해준 덕에 저는 의아함까지 느꼈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지? 생소한 느낌으로 공항 로비로 나갔습니다. 제 이름을 쓴 피켓을 든 제 틱톡 친구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얼굴을 봤지만 사진보다 더 피부도 좋고 잘생긴 친구를 보며 마음이 살짝 들뜨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음 와보는 나라라 그런지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낯선 국가로 여행을 온다는 것이 제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우리는 지하철로 숙소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문화의 구석구석을 다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지하철에 들어서서도 놀란 게 지하철 설계를 누가 했는가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연계가 빠르게 되어 있고 각각의 시설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표지판이며 편안한 에스컬레이터까지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안내판을 봤을 때 서울의 지하철이란 게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서울의 지하에 완벽한 거미줄이 쳐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서 친구에게 짐을 맡기고 화장실부터 들렀습니다. 짐을 맡기고 돌아서는 사이 잠깐 그 틱톡 친구와 자오징을 둘이만 둬도 될까? 약간 불안함과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설마 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급한 용변으로 그냥 화장실로 냅다 뛰어갔어요. 긴장한 탓인지 뱃속 사정이 아주 안 좋았답니다. 지하철 완전 화장실도 이런 너무 깨끗해서 저는 깜짝 놀라버렸답니다. 지하철이란 것은 원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지저분하기 일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공용시설도 정말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용변을 마치고 돌아오니 두 친구가 짐을 역시나 잘 지키고 있더군요. 한편으로 의심한 제 마음을 탓했지만 생전 처음 와보는 타지에서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어요. 다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에 그 틱톡 친구에게 기념으로 주려던 옥으로 만든 열쇠고리가 생각이 나서 제가 두르고 있던 작은 허리띠 가방을 열려고 허리춤을 보니 아니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화들짝 놀라 생각해보니 화장실에서 잠깐 풀어둔다는 것이 변기 뒤쪽에 얹어놓고 그냥 나와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잠깐 다시 화장실에 다녀온다 말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제가 갔던 화장실 칸을 열어 제꼈습니다. 아, 가방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거기 들어있었는데 말이지요. 저는 잘 못 기억했나 하고 모든 화장실 칸을 다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가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덤벙대는 성격에 어디 가나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 외국 여행 때는 특히나 조심하자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이 찔끔할 지경이었지요. 자오징과 틱톡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이 화들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틱톡 친구는 너무 놀라지 말라며 지하철 안내소같이 생긴 영무원실로 들어가 뭐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한 중년의 여자분이 또 안내소를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안내소 안에서 나온데 틱톡 친구의 손에 내 허리띠 가방이 달랑달랑 매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의 안도감이란 그 중노년의 여자분이 가방을 찾아준 분인데 누가 화장실에 가방을 두고 갔길래 느린 걸음으로 영무원실로 가 분실물센터에 맡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마워 그분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이미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 없어졌고 저는 제게 돌아온 가방이 너무 예쁜 만큼 저를 도와준 제 틱톡 친구와 영무원 그리고 그 여자분께 한없는 감사를 느꼈답니다. 멀리서 바라본 영무원실의 풍경은 분실물을 찾아준 여자분도 그 영무원실을 지키던 그 직원분도 또 분주하게 내 가방을 찾으러 뛰어간 그 친구도 모두 환한 웃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던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제게는 생소하면서도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할까요? 아주 인상이 깊었답니다. 제 틱톡 친구는 그 길로 저희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고 한국의 용인이라는 도시라는 곳에 사는 관계로
저희와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자오진과 둘이 씩씩하게 검색해온 대로 한국을 자유롭게 탐험가처럼 돌아다니고 싶었거든요. 자오진과 저는 다음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단 멀리서 시작하자 싶어 경주로 향했지요. 한국의 KTX는 중국의 까오티에와 비슷한데 KTX가 조금 더 깨끗하고 중국은 워낙 사람이 많아 복잡한데 한국은 그보다는 더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경주는 한국의 옛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였고 중국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목조목 예쁜 곳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조금 더 색다른 탕후루를 먹으며 수다를 떠느라 주변이 시끄럽지 않았나 살짝 걱정도 했었어요. 그 다음 날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으로 향했지요. 베이징은 바다와는 좀 거리가 있어 해운대의 멋진 바다에서 저희는 사진도 많이 찍고 했지요. 광안리 야경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경복궁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경복궁이란 한국의 옛 왕들이 살던 궁전이라는데 사실 중국의 커다란 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나름대로 부드럽고 우아한 선을 가지고 있고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많은 남녀들을 바라보다 저희들도 한복을 한번 빌려 입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처음 입는 한복이 중국의 치파오보다 훨씬 편하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다 몸에 딱 붙지 않아 참 자유로운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깔깔거리며 웃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어요. 저희는 너무 배도 고프고 하여 한국의 맛집을 검색, 이른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오징이 갑자기 내 지갑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오징이 저희의 모든 현금과 카드 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복을 갈아입네 사진을 찍네 웃고 돌아다니는 동안 어디서 흘렸는지도 모르게 자오징은 어떡하냐고 눈물마저 그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아주 잠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도 그리 꼼꼼한 편이 아닌 터라 뭐라 하진 못했지요. 한순간 앞이 캄캄하고 너무 막막해져 버리긴 했지만요. 저희는 어떻게 하나 부모님이 계신 중국에 연락을 하자니 너무나 걱정을 하실 듯하고 지갑을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하여 일단 인근에 있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곳은 파출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네 분의 경찰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한국말을 모르는 데다 너무 놀라고 제 영어 실력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다 급하니 더욱 버벅거려 상대방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꾸 그저 웃기만 하는 느낌이랄까? 친절히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영어를 많이는 못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번쩍 제 틱톡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어 경찰과 제 틱톡 친구를 직접 연결해 주었어요. 뭐라고 경찰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제게 전화기를 돌려주었어요. 받아보니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틱톡 친구가. 경찰분들은 저희들을 그동안 파출소에서 기다리게 해주었고 음료와 간식거리를 사와 저희에게 건네주시며 편안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의 그 안도감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거의 2-3시간이 지나갔을까? 저희도 졸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 틱톡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둘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처럼 그 친구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타국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길 거라곤 예상하지 못한 저와 자오징은 먼 길을 한달음에 쫓아와준 틱톡 친구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답니다. 배가 고픈 저희들을 유명하다는 한식집에 데려가 잘 차려진 한정식을 먹여주었고 저희는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기억해낸 거였어요. 중국까지 가는데 돈 한 푼 없이 움직여야 한다니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겠냐고 그 친구에게 푸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오징은 집에 연락을 해야 하나 자꾸 엄격하신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겁이 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제 틱톡 친구는 빙긋이 웃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남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편한 웃음을 짓다니 저는 그 친구가 갑자기 미운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틱톡 친구가 갑자기 점퍼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제게 그 봉투를 건네주며 그 친구는 저희 사정을 경찰에게 이미 듣고 와서 알고 있다고 당장 여비가 필요할 테니 이것으로 쓰라며 예쁜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귀인이라는 건가? 세상에 이런 멋쟁이가 또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을 뭘 믿고 이렇게 돈까지 건네주는 것일까? 한국 사람은 다 이런가? 갑자기 지난 날에 내가 가져온 한국에 대한 나쁜 의식들을
한순간에 없애주는 순간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준 경찰이나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와준 이 친구나 정말 한국 사람들의 본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나 할까요? 저는 약소국에 중국 옆에 달린 조그만 나라 먹고 사느라 남의 사정을 볼 것도 없으며 각자 힘들게 사느라 남의 사정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친절하고 배려하는 데다 외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새로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경이로운 순간이었지요. 다음날 저희를 배웅하러 공항까지 나와준 그 틱톡 친구는 중국까지는 길도 가방도 정신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해 저희는 한바탕 웃었답니다. 고마운 친구가 있는 한국 그 땅을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제대로 다시 와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여행이었어요. 또 봐요 대한민국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